5월 1일 오늘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은 1880년 미국의 집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880년대 하루가 아니라 오랜 기간 벌어져서 8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위의 중심은 시카고였는데요.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구타를 당하고 체포되고 심지어는 지도부 4명이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사형을 당한 어거스트 스파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이 들불을 끌 수 없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바로 하루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말 그대로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정말 수차례 대규모 파업을 통해서 일제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야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루 8시간 노동, 주 40시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노동시간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죠. OECD 국가 가운데 고질적인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빼면은 한국이 1위입니다. 설렘과 푸르름이 함께하고 있는 5월의 첫날, 여러분의 들불도 아직 타오르고 있나요? 5월 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비바라비다, 인생 만세. 그 뭐였지? 프리다 칼로 그림 중에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 왜 수박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수박에 새겨져 있던 글귀였죠. 비바라비다, 인생 만세.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범진님께서 등불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횃불을 밝히려 노력하겠습니다. 웅디 그래 힘을 얻게 되네요 하셨고요. 강경희님이 웅디 오랜만에 들어요. 시드니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한 달 만에 쉬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오프닝 꼭 듣는데 심장이 뛰네요.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이거 시드니세요? 시차가 어떻게 되지? 잠깐만, 시드니가. 아무튼 아유 고생하셨겠네요.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멀리 타지에서. 강경희님 근데 원래 거기 계셨나?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애청자신데. 아무튼 오늘도 시작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영진님, 변진아님, 소희정님, 김미진님, 김은승님, 이현진님, 이미영님, 이현진님, 양성봉님, 강영애님, 이외 많은 분들 또 시작부터 쭉 함께 해주고 계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조금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너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계속 겪어가지고 오전에 강변북로가 오늘 안 막힐 것 같지요? 저기 일산 방향으로 강변북로 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 지금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와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목동.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을 올랐던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돌아온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에어니플.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소득세 신고 기간이잖니. 머리 아팠는데 세무사 덕분에 잘 끝냈거든. 역시 세금은 세금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나 봐요. 그쵸? 그러게.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모든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겠어. 맞아요. 수진이 민숙이 속편해 정훈이 성진이 속편해 혜진이 은주도 모두 다 속편해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한 분리요청 단백질 속편한 단백질 셀렉스 코어프로틴 락토프리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메일유업, 유통전문 판매원 메일 헬스 뉴트리션.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우, 이거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요. 5월의 굉장히 첫날이잖아요. 느긋하게 출발했거든요. 시간도 넉넉하게 해서 동네는 또 통통 비었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휴일이니까. 다들 밖으로 나갔나 보다. 강변북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 설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네, 한쪽 방향 일산 방향만 그래요. 아. 반대편은 통통 비었어. 근데 파주 이런 쪽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파주에 뭐가 있지? 그쵸, 요즘에 핫한 카페 얼마나 많은데요. 공장형 카페 같은 거. 공장형 카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장처럼 엄청 크게 돼 있거든요. 아, 저기 창고형, 공장형. 인별그램 유행 카페 그런 거요? 맞아요. 저기 그냥 다 가보셨어요? 저기 벽에 칠 안 하고 마감 안 하고 새벽으로 남겨놓은 거. 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우, 나 예쁘게 된 것도 되게 많아요. 해벽 카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공사장에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실제 등장했잖아요. 뭐가요? 공사장 같은 느낌의 카페 등장했습니다. 그것과 공사장의 차이 뭐가 있어요?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거 빼고는 없어요? 아닐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5월의 첫날 첫 번째 그렇죠. 뉴스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근로자의 날 10명 중에 3명은 출근입니다. 네, 웅디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원래 이제 노동절인데 그렇죠. 우리는 초반에 이거 이름 지을 때 노동자란 말을 못 쓰게 해서 예, 근로자로 이름을 붙였죠. 그렇죠. 63년도에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의 날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모두가 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못 쉰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왜 못 쉬는 걸까? 그렇다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웅디가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예. 네, 1886년에 이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서 시위를 벌인 게 이 근로자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계 노동자 대회도 훗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됐고요. 1890년부터 매년 5월 1일마다 세계 각국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웅디가 얘기하신 노동절은요. 1958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때 예. 지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오늘 그러니까 5월 1일이었던 건 아니고요. 예. 처음에는 대한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이었던 3월 10일이었어요. 노동절이. 그런데 5월 1일로 바뀌게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세계 기준을 따른 거죠. 그렇죠. 예. 199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계 기준에 맞춰서 5월 1일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이거 100년이 훨씬 넘는 그렇죠. 그 오랜 옛날에 정말 우리가 이룬 지 얼마 안 되는 그 목표를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이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도 뭐 오늘부터 바꾼다. 일률적으로 이것도 그쵸. 아니어서 맞아요. 차차. 점진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 네. 예, 그것도 지금 뭐 아주 뭐 세게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맞습니다. 왜 못 쉬는 분들이 많을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법을 좀 살펴보면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날인 건데요. 예. 이 회사의 지침, 그러니까 내규 같은 것들이 따로 있어서 평소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겁니다. 예.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십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못 쉽니다. 출근합니다.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였는데 아직도 회사가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대기를. 올해의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정해져 있는 법정 공휴일인데 네.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5월 1일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런 회사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뭐 한 10% 20% 정도는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당을 준다면 불법은 위법은 아닌 거예요. 그럼 수당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기존에 유급휴일 수당 100%를 받잖아요. 예. 네, 거기에다가 휴일에 출근을 하는 거니까 휴일 가산 수당을 줘야 됩니다. 휴일 수당으로. 예. 휴일 근로수당 100% 받고요. 그리고 가산 수당 50%.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는다면 원래 기존에 받던 수당에 비해서 2.5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하게 지급을 한다면 출근을 시켜도 위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요. 지금 우리 방송도 출근하셔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그렇죠. 같고, 뭐 저희도 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5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렇죠. 어떤 취지가 있는지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5월의 이 청명한 하늘 한번 또 함께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젊은 대학생 시절 네. 깨달았어요. 어떤 걸요? 제 돈을 떼었거든요. 제가 어.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구제를 해보려고 노동청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했나요? 깨달았어요. 어떤 걸?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지켜도 되는구나. 아. 그리고 전태일 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냐? 그 사장. 잘 사니? 다음 뉴스 가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폭발하는 여행 수요 달라진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이제 쉬는 분들도 꽤 많고요. 5월 전반적으로 휴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도 어린이날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도 곧 찾아오죠.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려가지고 해외여행 노리신다면 이제 황금 연휴로 떠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요. 잠깐 그럼 황금연이면 이거 총 며칠을 연장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도 쉬시고요. 일단 오늘 그쵸 원래 쉬는 네. 날이죠. 그리고 금요일 어린이날이라고 했잖아요. 예. 화수목 휴가를 내시잖아요. 그럼 앞뒤 주말까지 껴가지고 9일 쉴 수 있어요. 9일 에. 화수목은 근데 어떻게 쉬어? 그러니까 휴가를 3일 내는 거죠. 자기 휴가를 네, 땡겨서. 3일만 휴가를 딱 내면은 토일, 월화수목금, 토일 해가지고 9일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케이 해주나 그런 걸? 예? 3일을 되는 분들은 떠나시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아주 북적북적인다고 합니다. 아침에만 봐도 기사 봤는데 진짜 사진 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감면북로 다 그러면 인천공항 가는 거였나? 그럴 수도 있죠. 그 일부의 분들도 섞여 있을 수 있죠. 어이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에 1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이미 떠났거나 혹은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 그리고 5월 7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131만 6,700명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번 연휴 동안에는 또 우리가 코로나도 약간 좀 느슨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즉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7일이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7일이 제일 붐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여행의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바로 패키지 여행입니다. 원래 알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르네요. 약간 다르죠. 보통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들 떠나시는 거.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장년층들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30들도 패키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왜지? 예, 젊은 세대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여행을 갈 때 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나라마다 입국 규제 그리고 방역 정책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패키지 여행을 떠나면 여행사에서 이런 걸 알아서 다 챙겨주시잖아요. 이런 거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서류 이런 거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다 해주니까 예. 난 좀 안전하게 여행 떠나겠다. 실제로 공항에서 서류 덜 챙겨가지고 해외여행 못 갔다라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아요. 공항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는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환불은 되나? 근데 일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100%는 안. 왜냐면 본인의 과실이니까요. 내가 싫으니까. 그렇죠. 어이구.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패키지 여행이 인기가 많아진 거는 이런 안정성도 있지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중장년층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 말고 예. 쇼핑이
일 정도 확 줄어들고 SNS에서 인기가 많은 핫플레이스도 많이 들리는 이런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2030도 많이 찾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그런 트렌드네요. 그쵸, 맞아요. 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뭘 하느냐가 조금 더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즐거운 여행에서 나옵니다. 즐거운 여행? 그렇습니다. 즐거운 여행. 그렇죠. 뒤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여행의 유형 중에서 이것의 인기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한때는 중장년층들이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워킹홀리데이, 2번 패키지 여행, 3번 국토대장정.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패키지 여행이었죠. 선정답자 박미경님, 이하나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일반 정답자 김말수님, 이태수님, 1097 쓰시는 분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애지중지 뉴스 들으시고 이 근로자의 날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배가 아니라 1.5배다 정정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2.5배가 이제 맞고요. 근데 이제 최대치가 그렇다는 거고 우리 시급 1급제 노동자면은 2.5배를 적용되는 게 맞고요. 월급제 노동자는 이게 우리가 사실 약정을 정식으로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무일이 며칠이든지 고정적으로 한 달에는 얼마를 받겠다라고 우리가 동의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취급여에 휴일 가산 수당만 붙여서 1.5배를 받습니다. 최대는 2.5배, 월급제는 1.5배.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저러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지킵시다. 잠시 후 스위스로의 송은지 씨 모시고 월요일은 쇼타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2부는 퀴즈쇼, 3부는 상담쇼를 함께 할게요. 선물 많이 타갈 준비 되셨나요? 5월 1일 이 좋은 날 선물까지 타가시면 얼마나 좋은 황금 같은 날이 될까요?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 광고 듣고 송은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허지웅 씨 월요일 지킴이 월요일에 남자 스위스로의 송우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우진입니다. 어제도 공연하셨군요. 네, 어제는 대전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눈이 그냥 부었어. 쾌한가요? 힘들어 보여. 아닙니다. 벌써 실력 쓰시는 분이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우진 오빠만 가요. 어제 스탠드 마이크로 소쿨 부르셨을 때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멋진 걸 아셨던 거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아이 설마요. 보통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멋지겠구나 네. 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만족스러운 표정 한 번만 지어주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 그런 걸 드라마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현실에서 못 봤어. 한 번만 보여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네, 느낌인가? 네. 보여줘. 아니 저희 노래가 이렇게 약간
멋부림 또 스타일의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또 소중한 곡이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오. 네, 하는 노래죠. 안송이님도 네. 공연을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 공연이 있었던 걸 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대전 다녀오셨는데 성심땡 다녀오셨나요? 그 다들 대전 갔다 왔다 그러면 다 그 성심땡. 네, 다 그 얘기밖에 안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대전엔 그것만 없어. 그것밖에 없어. 사람도 안 살고 엑스포도 열린 적이 없어. 거기는 그냥 그것만 있어. 네, 정말 대전에 정말 최고의 명물.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좋은 데인 것 같아. 맛있고. 대전하면 생각나는 1번이 됐습니다. 옛날엔 꿈돌이였는데. 네. 김혜민님이 우진 오빠 서울은 홍대에서 하는 지역 행사 네. 앨범 나온 이후에 지역 행사에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서울은 홍대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가고 싶었는데 매진이라 아쉬워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홍대에서는 언제 하는데요? 네, 내일 저녁에 하는데요. 내일 오. 그 홍대 공연문화 살리기의 일환으로 네, 또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그런 조그만 그 공연장에서 하거든요. 그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네, 네. 공연 문화가 많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연장이 위축됐으니까. 엄청 작은 곳이라 크지 않은 곳이라 예, 원하시는 분이 다 못 오시는 상황이라 그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붓한 내일은 또 공연이 되지 않을까. 취지가 좋습니다. 네네. 오, 거 이렇게 그냥 폰으로 중계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노래 부르면서 내 맘대로. 만족스러운 표정과 함께. 네. 자, 월요일은 쇼타임 2부입니다. 허정쇼 2부 선물을 나눠드리는 코너 퀴즈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퀴즈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몸풀기 퀴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풀기 퀴즈.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복불복 랜덤 퀴즈입니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찍는 문제예요. 무작위로 돌아가는 룰렛이 있습니다. 이 룰 이거 뭐야? 오늘은 정말 더 무지성. 무지성의 끝판왕. 룰렛에 세 가지 보기가 있는데 셋 중에 어디에 룰렛이 멈추게 될지 네. 기가 막혀서 살해가 없었어요. 룰렛이 멈추게 될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기가 기가 막힙니다. 뭐죠? 오늘 보기는 이렇게까지 고민은 안 할 수 있다. 네, 보기는요. 1, 2, 3. 1, 2, 3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1, 2, 3. 예, 1, 2, 3. 뭐 중요한 건 다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솔라 1, 2, 3. 네? 독수리 삼형제. 독수리 삼형제 뭐예요? 다 중요한 건 네. 삼위일체. 다 세 가지씩인데 예. 트리니티. 자, 우리 1, 2, 3 하나 둘 셋 1, 2, 3 1, 2, 3 둘 셋 중에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 받는 동안 이하이의 1, 2, 3, 4 여기 4까지 있네요. 1, 2, 3, 4 들으면서 오겠습니다. 이 정답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세요. 몸풀기 퀴즈 진행하고 있어요. 자, 룰렛판에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숫자 중에 어디에 화살표가 멈추게 될지 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번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 장유희님이 카메라 보는 라디오 카메라로 보니까 1번이 조금 더 칸이 넓은 것 같다라는 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보내주셨는데 좀 볼까? 이게 진짜 그런가?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살짝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대세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3번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이 정도 퀴즈에서 그 정도 그 수준의 정교함까지 말하시면은 여기가 네. 선이 좀 요만큼 끊어진 만큼 선이 좁아. 3이 그런가요? 3이 응. 좁은가요? 조금 좁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1mm 좁아요. 1mm. 예. 미미합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몸풀기 퀴즈. 그럼 바로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과연 1, 2, 3번 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돌림판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5월 1일 노동절 1, 2, 3 세 가지 숫자 중에 돌림판은 과연? 어디에 멈출 것인지 5월 1일이니까 1일자에 멈출 것인가 3, 2, 1번에서 다시 2번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이네요. 네. 아니 정답 보내시면서 예봉조님께서 네. 정답 2번. 방송국님들 근로자의 날이라서 일하기 싫은 거네요. 아 그래서 보기를. 네, 보기가 오늘 너무 간단하다. 우리 예봉조님, 문순재님, 9507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너무 쉽다고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문제가 세 가지가 있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아, 네. 예, 수준을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퀴즈 뭘까요? 두 번째 이구동성 퀴즈 단어의 탄생.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두 글자 단어를 우리 첫 글자랑 두 글자 나눠서 저랑 우진 씨가 한 번에 동시에 외칠 겁니다.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주관식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오늘 좀 네. 이게 어려울까 쉬울까?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앞 글자랑 뒤에 글자가 발음이 이제 그렇게까지 힌트를 주신다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바로 알았다. 이거 두 번째가 필요할까요? 예, 바로 알았다. 이건 뭐 더 이상 밖에서 그래도 한 번은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하네요. 그래요. 예.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또 무료인 골라로 보내주세요. 네. 정답하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뭐 노래가 오늘 또 그런 날이니까. 오늘 네. 쉬는 날이라는 거? 이제 뭐 펑펑 베푸는 날이죠. 네. 밀크의 Come to Me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뭐 많은 분들 쉽게 정답을 알아맞히셨고 네. 한 두어 분 정도가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 계시네요. 예. 이하나 오이님께서 나만 모르는 건가? 또 찍습니다. 휴무 맞죠? 웃음소리가 매력적이네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 다다음 주 정도에는 네. 꼭 휴무를 정답으로 하는 이구동성 퀴즈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자 정한님 그리고 4545 쓰시는 분 1097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정답 맞추셨고 정답 우유였죠. 네. 우유. 이 정답으로 꼽아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네. 무작위라서 근데 김창수님이 우유가 넘어지면서 아야 했다네요라고 이게 써주셔가지고 우리 둘이 한참 네.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분명 농담을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못 네. 따라가는 건가? 우유가 넘어졌는데 왜 아야를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자를 생각하시면 예. 글자가 어이쿵. 아니 설명하지 마. 설명하지 마.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야 이럴 수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세 번째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낭독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낭독 퀴즈. 이 노래 제목이 뭐니? 자 지금부터 가사를 멜로디 없이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겁니다. 가사만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 마지막 퀴즈에 한해서 고릴라 게시판 말고 문자로만 전달을 받겠습니다. 커닝 방지를 위해서예요. 네. 문자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일단 퀴즈 나갑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를 만난 후로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놀라워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런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할 수가 없구만. 네, 근로자의 날 특집이라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어떻게 해봤는데 다르게 해보려고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애를 썼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35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 거고요. 조용필의 바운스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돌아왔습니다. 정답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정답송 윤종신의 환생이었죠.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요. 그 노래마다 후렴이 유명한 곡 뭐 시작 벌스부터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특히나 네. 시작부터 유명한 곡이라 그러니까 여기 노래가 기본적으로 느린 노래라 그래서 일부러 빠르게 읽었는데 이게 뭐 소용없네. 소용이 없어. 실패. 3837 쓰시는 분이 오빠들의 헌신적인 연기에 빵 터졌다. 이 우리 최슬기님하고 네. 최은혜님하고 덩크슛 같은 거 한번 더 해달라고. 아, 당시. 근데 그만한 게 또 없어요.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가사에 그런 네. 그게 정확히 뭐였지? 그러니까 얼토당토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이야. 야발라바히야.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참 낭독퀴즈에 쓰기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노래가 없어요. 잘 없죠. 예, 누가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받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답자가 3837 쓰시는 분, 3048 쓰시는 분, 네. 9027 쓰시는 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3837, 3048, 9027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퀴즈는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네. 지금부터는 상담쇼로 함께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 씨 월요일 게시판에 여러분들 사연, 고민거리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익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인별그램의 DM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공하나 육구님의 사연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자꾸 부딪혀서 제가 가운데서 너무 힘듭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직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남편은 무서운 세상,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아이를 구속하려고 하고, 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미리 걱정하냐며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남편 마음도 이해가 가고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웅디와 우진 씨에게 전해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그 네. 부모 집에 얹혀 살 때는 통금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통금 시간이 너무 뭐 이르다거나 뭐 이런 문제로 싸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밤 늦은 시간이 아니라 네네. 뭐 학교 끝나는 시간, 학원 끝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통금 시간일 수 있겠군요. 아니면 뭐 아이들은 뭐 학원 끝나고 뭐 조금 놀다가 들어오고도 싶을 그럼요. 텐데 예.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오는 시간이 통금 시간이야 이렇게 또 하시면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이러면은 이제 생각 바뀌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냥 통금 시간이라는 단어만 이제 듣고는
통금 시간이 싫으면은 네. 빨리 나가라. 분가해서 밥벌이 해라. 이 통금 시간이란 말 단어는 저는 그냥 그 일종의 가풍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재욱 씨는 언제 그러면 그냥 성인 돼서 이제 분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진 케이스인가요? 그런 거죠. 대학 1학년 때부터 바로 예. 일찌감치 분가를 했으니까. 예. 네. 혼자 계속 살았어요. 밥벌이도 혼자 하고. 예. 중요한 거 네. 그냥 자취하면서 밖에 나가 사는 거 이건 안 돼. 이거는 저기 뭐야 통금 시간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네. 내가 벌어야지. 내가 스스로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독립이다. 남의 돈 쓰고 네. 있으면은 그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남편이 너무 과보한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범죄 뉴스 같은 게 또 유난히 또 많잖아요 요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근데 아들이 이미 너무 현명한 말을 했어요. 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미리 걱정하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이게 진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미리 걱정하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누군가 예견했을 때 네. 그것이 들어맞으면은 정말 그냥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들어맞지 않으면은 그냥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길 모두 나쁘잖아요. 네. 애초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부모 애초에 생각하는 게 마음에서 낫지. 네. 아버지 마음에서는 또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과보해서 그런가 봐. 네. 근데 보통 아내분이 이런 거 반대하실 일이 없는데 반대하시는 그렇죠, 거면은 그렇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하게 좀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는 이거는 자녀가 싸워서 쟁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부모의 어떤 품을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을 또 이렇게 하는 거가 이거 싸우지 않고서 그냥 정말 부모님과 합의해서 착착착 제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오늘부터는 통금 시간 뭐 11시로 하시죠. 꽝꽝꽝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그 트러블 있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자유를 조금씩 찾아가시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부모랑 싸울 때는 부모님 어디를 때려야 돼? 진짜 조심스럽게 질문해도 돼요? 부모님 그 작고 소중한 정말 분들의 어디를 정말 이 질문이 나올 줄 정말 상상도 못했네. 아니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다. 근데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진짜 좀 곤란하시겠어요. 어느 편을 또 확실하게 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어느 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쭤보신 거는 네. 이거는 너무 저는 명확하게 이건 남편하고 해결하셔야죠. 왜 남편과 아들 사이에 서시려고 그래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어른의 일인 거고. 네. 이제 그 가정 방침에 관한 문제인데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뭘 할 게 없죠. 남편이랑 상의하셔서. 그럼 불편하니까 중간에서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남편이랑 상의해야지. 네. 원칙을 다시 정해야지. 아이고. 아드님이 참 참 이런 사연이 어렵긴 하죠.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 가볼게요. (994) 9480 쓰시는 분의 사연이에요. 아내가 채소 마켓에 빠졌습니다. 그 중고 마켓 플랫폼이 있죠. 네. 물건들을 사재기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엔 애들 책 시리즈를 사왔고요. 오늘은 불멍을 할 거라면서 캠핑용 화로를 들고 왔는데요. 싸게 사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한 것만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소 마켓에서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아내,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요. 사재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예가 적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를 사신 것 같은데. 그때 뭐 책 시리즈가 네. 400권 전집이에요. 집이 8평인데
보통 그래서 이렇게 책을 찢어서 도배를 했어. 특히나 아이들 책 이런 게 참 거기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네, 한번 읽고 나면은 아이들이 크면 이제 그 책 안 보면 예. 이렇게 또 중고 거래를 통해서 또 사고 이러니까 예. 적절한 곳에서 사시는 거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불멍 저건 화로는 불멍도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중고 거래 잘하시는 분의 논리를 또 절대 깰 수가 없는 게 예? 여보 내가 이 화로를 5만 원에 샀단 말이야. 그래서 좀 써고 내가 4만 원에 팔 수 있어. 그럼 만 원만 내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저렴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반박할 논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순간입니다. 네. 그런 아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서. 예. 네. 녹음을 하시고 네. 다음에 쓰세요. 여보, 이 앰프가 말이지. 내가 지금 400에 샀어. 하지만 이건 중국과 방어를 넘어서서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웃돈을 주고 재테크다. 그렇지. 웃돈을 주고 살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어떤 뭐랄까 자산 증식의 길이다. 네. 그러면서 이 아내가 했던 말을 들려주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예? 분명히 지금 남편분께서도 취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필요한 것이 있을 분명히 없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뭐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지금 허지웅 씨가 말한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문미희님도 저도 거기 그 중고 플랫폼 네. 빠졌어요. 10개 팔고 3개 사고. 허지웅 씨도 좀 하시잖아요 거래. 제가 근데 네. 새 거를 사는 속도에 맞춰서 중고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자꾸 쌓아놓으니까 방 하나가 지금 이거를 하루를 딱 마음을 먹고 사진을 찍고 정갈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탁 판매글을 올려서 그렇죠. 제가 잘 팔리게 잘 쓰거든요. 독하게.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 우편거래를 잘 안 해요.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예. 확실하게. 예. 그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악성 재고가 집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장사집도 아닌데. 과연 아내분께서 얼마나 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적당히 그래도 중고마켓에서 이렇게 잘 구매하시면 괜찮은 가끔 것 같기도 정말 하고. 득템할 수 있으니까요. 해자 가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정말로요. 가끔 있죠. 그 남편이 사온 거 모르고 파시는 경우 남편이 싸다고 거짓말해서 정말 그 싼 가격에 파시는 경우들이 이게 게시판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있어요. 종종 특히나 잘 언뜻 봐서는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컴퓨터 관련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전에 가끔 그걸 이제 검색을 몇 가지 키워드를 해봅니다. 혹시 그런 게 올라왔을지. 재밌죠? 약간 낚시하는 느낌? 잔잔한 호숫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좋은 고기가 낚이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낚는 낚시의 마음, 낚시꾼의 마음으로 월요일에 주제곡을 들을게요. 스위스로의 사랑이었던 거야. 제가 이 곡을 4월에 듣고 5월에 또 다시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지죠? 4월에 사랑이었던 거야가 이 뭔가 설레는 느낌이었다면 5월에 사랑이었던 거야는 뭔가 이제 그 사랑을 이미 이루고 결실을 벌써요. 둘이 손잡고 어디 여행이라도 갈 것 같은 그 정도로 뭔가 이 충만한 느낌이에요. 그게 5월의 어떤 냄새인가 봐요.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김보라님이 이 노래 30년 지나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민희님도 와 사랑이었던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하면서 하트를 쫙쫙쫙 날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노래는 30년 지나도 좋겠지만 노래를 부른 사람은 30년 지나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삐걱대고 많이 힘들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마다 아프고. 여기 살아 있으면 당연히 살아 있지. 자, 우리 다음 고민 사연 만나보죠. 정경희님 사연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아들이 여자친구 사귄 지 2년이 됐는데요. 작년에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한 이후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자친구와 집에 옵니다. 연락이 없이?
저도 일하는 입장이라 집 청소를 못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당황스러워요. 연락하고 오라고 말할까요? 아, 네. 이런 스타일이신 분이 있어요. 허지웅 씨는 절대 안 그럴 것 같고. 여자친구 집에 막 밖에 데려가고 그랬던 적 있어요? 본인 집 말고요. 본인 자취하는 본인 집 말고. 우리 집은 뭐 많이... 네,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저 대학 1학년 때부터 바로 저는 나가서 네, 살아가지고 네, 네, 몇 번 예. 네.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연락하고 오라 말할까요? 예 했는데 방금 우진 씨 말을 들으면서 네. 순식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과거로. 나 그러고 보니까 나 그냥 얘기 안 하고 데려갔네. 아, 부모님 댁에 갈 때요? 예, 지역에 예. 어머니죠, 어머니. 네. 따로 사시니까. 근데 네. 어머니 댁에 가는데 맞아, 연락 미리 안 했어. 아, 그랬어요? 겸원 쪽더라고. 그럼 어머님이 약간 좀 당황해 하시면서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어머님. 그냥 그 감정이 정확히 떠올라요. 그냥 미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 여자친구랑 가요 네.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겸언적이었어. 어머님,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봐요, 그냥 사랑의 눈이 팔려가지고 어머님 입장 생각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 정경희님의 아드님이 저와 같은 타입이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몇 번 안 그래요. 몇 번 하다가 네. 어머니가 매번 상처받는다는 거를 내가 알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랑 소개하고 걔 중엔 친해지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정도 드는데 네. 근데 모든 관계는 언젠간 헤어지잖아요. 특히 어렸을 땐 더 자주 헤어지잖아요. 이게 엄마한테 상처가 된다는 걸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소개 안 해요, 절대.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사람이 정드는데 예. 어느 순간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타인의 의지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 인연이 딱 끝나게 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어머니 입장에서.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한창 연애 중이신 아드님한테 뭐 그렇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갑자기 오면 엄마가 당황스럽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집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 올 때는 꼭 이렇게 연락하고 와라. 그리고 이건 단단히 말씀하시면 아드님도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벼운 사연이었어요. 네. 구이사님이 우진 오빠 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편애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편애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막 여자친구 데려오고 막 소개하고 이런 거를 예, 아하.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한 번도? 한 번? 누구야? 성만 얘기해줘. 헤어졌죠. 제가 왜 성만 얘기해주라고 얘기했지? 성 알아서 내가 뭐 하려고?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 강병로가 왜 공휴일날 막히지라는 판단이 든 이후로 네. 계속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비싼 옷에 단추가 아까 떨어졌어. 여기 들어오면서 아이고.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네. 김현미님도 아들 둘 마음은 웁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십니다. 이런 게 또 아들 키우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언젠간 효도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사연. 갈 시간 없어.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또 오늘 금방 갔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오늘 또 근로자의 날인데 편하게 즐겁게 지금 듣고 계시면 여러분 좀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네. 오늘의 남은 시간 네. 해피 노동절 하시고 해피 알겠습니다. 메이데이 하시고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네. 왜요? 다음 주도 공연하고 와요? 월요일에? 아니요. 아니죠? 네. 그나마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는 상태 좋게 올게요. 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우리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는데 신청곡은 그냥 제목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아까 김간지 씨가 녹음하신 상품 소개 들으시고 배진희님, 문미희님, 강영미님이 간지님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고 말씀 주시네요. 그리고 저는 광고 나가는 동안 미스테리가 하나 풀렸습니다. 오늘 뭐 쉬는 날이라서 막힌 것도 있는데 어쩐지 상암 가까워질 때 막힌다 싶더니 뭐 일산에서 그 꽃박람회가 크게 열렸군요. 고향 글씨 여행도 가시고 꽃도 보러 가시고. 야, 근데 그 상암 전부터 그렇게 막히면은 아직도 막히나요? 야. 5560 쓰시는 분. 오늘 남편 생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로 같이 듣고 있어요. 올해 초 이직으로 결혼을 한 지 26년 만에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을 위해서 오랜만에 미역국 끓이고 생선 굽고 밥을 짓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니까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요. 남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공통의 취미인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안정식 씨 생일 많이 축하하고 사랑해. 야, 깨가 쏟아지는데 26년 만에 주말 부부를 시작하신 거면은 참 그 적절한 시점에 이 적절한 거리두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더욱더 이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사랑에, 여러분 뭔가 옛날에 사랑이 없었던 거잖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말 많이 고치게 되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식님 아내분께서 생일 많이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아이고 좋아 보이십니다. 3535 쓰시는 분. 5월에 첫날이 됐습니다. 여긴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요. 저는 지금 동네 앞에 슈퍼마켓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하다가 그건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따뜻한 커피 하나 뽑아서 마시고 있어요. 달다. 이런 사연도 참 좋아요. 야, 무슨 사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자의 질감이나 그 의자에 어떤 광고가 붙어 있을지도 알 것 같아요. 다 봤던 의자들이니까 뭐. 정감 있는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시면서 싸구려 커피 신청하셨어요. 장기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연 계속 볼게요. 선휘진님. 직장인인데요. 올해 초부터 주말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투잡을 뛰면서 휴일이 없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근로자의 날이라서 오랜만에 하루 푹 쉬고 있습니다.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뭐 사용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 혹은 뭐 그냥 우리 뭐 쉽게 돈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 자본 수익과 투자 수익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버는 모든 행위가 노동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 다 해당되는 거고 사업 그 사용자이자 노동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노동자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도 심지어 게시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를 안 가르치는구나. 안 가르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근로자 정체성, 노동자 정체성 이런 거를 갖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혹은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들 노동자이십니다. 김혜민님께서 웅디 날씨 너무 좋네요. 5살 딸이 눈부시다면서 선글라스를 끼더니 밤이 됐네 이러네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오늘 K1의 러브 블러썸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강영애님은 우리 웅냥이들 청취자분들 모두 장미꽃처럼 예쁜 5월 되세요 하시면서 선인수의 장미의 미소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러브 블러썸 장미의 미소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런지 평소에 눈에 익은 익숙한 분들만큼이나 이 생소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평소에 듣기만 하셨던 분들 같아요. 6198 쓰시는 분 환규님, 추현호님, 황남영님, 윤윤희님, 최현우님, 우은정님, 이주원님, 김병환님, 최기랑님 예 많은 분들 그래요. 감사드리고 다른 날도 쭉 함께 해주세요. 오늘 좀 여러모로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 쇼 마칠 시간입니다. 행복한 노동조 되시길 바랄게요. 3529 쓰시는 분이 끝곡 신청하셨네요. 카롤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박선만, 김환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